직접적 폭행을 일삼진 않지만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차마 때리지는 못하지만 유리창을 깨고 TV를 부시고 밥솥을 던지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직접적 폭행이 현재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일어날 수 있죠. 송변의 사건 수첩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떡하죠? 이 두 번째 얘기는 네.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때려 죽였어요. 어떻게 말도 안 때려 죽였냐? 되네요. 사실은 저는 때려 죽인 걸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온 거는 상속재산에 관련된 거였어요. 의뢰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남편입니다. 아, 피해자는 부인이고요. 네. 상속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겠죠. 그 죽은 사람이 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죠. 네.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재혼 과정이었고 각각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은 남편이 되죠. 제 의뢰인입니다. 뭐 상속 관련해서 분쟁은 너무 그러니까요. 흔하게 있는 네. 거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칙적으로는 1순위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에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이 부인 소유로 있는 과수원이고 땅이고 건물이고를 등기 이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한 거죠.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그런데 이 부인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유인 즉슨 이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 왜냐? 피상속인을 죽인 거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그 어감이 네. 때려 죽였다는 게 네. 사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 사실을 몰랐어요. 상속을 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사망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나 보다. 네. 남편이 재산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음. 네.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를 제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의뢰인이 배우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제 의뢰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귀뜸이라도 해줬다라고 한다면 뭐 예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예상도 못했어요. 그제서야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의뢰인한테. 아니 죽였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의뢰인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제 부인이 네. 과수원을 하는데 체리 농장이에요. 체리를 따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데려다 주겠다, 아니면 병원을 가봐라 계속적으로 권유했지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근데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의뢰인 입장이니까 그쵸.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쵸. 죽인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형사들이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를 했겠죠, 당연히. 그 피해자의 그래서, 이 부인의 그 네. 상속인들이 고소를 했겠죠. 뭐 CCTV도 확인해보고 정황도 확인해보고 증거도 확인해본 결과 사다리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머리를 다친 것도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때린 거예요. 무기를 들고 둔기로 때렸던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위험한 물건은 아니고, 과수원에서. 예, 과수원에서 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긁힌 상처도 많고 그랬거든요. 저한테는 그거 다 개한테 물렸다 그랬어요. 아, 정말요? 예, 개한테 물렸다 그러고, 키우는 개가 있는데 원래 잘 문다. 개한테 긁히거나 물린 상처다. 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맞고 뒹굴면서 이 찰과상을 입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폭력들이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지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맞으면서 그냥 그게 당연했던 거고 병원을 갈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네. 집 방에 들어가서 끙끙 앓으면서 다음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면 부인이 좀 사망을 했을 때와 네. 그 기간이랑 변호사님을 또 찾아가서 의뢰를 했을 때랑 이 시간 간격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래요? 돌아가시고 며칠 안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진짜 너무 네.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분명히 의뢰인은 알았을 거예요. 네. 자신이 때린 걸로 인해서 죽었다는 걸 미치겠다, 알았을 진짜. 텐데도 이걸 모두 숨기고, 부인이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자기한테 옮기는 데에만 혈안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가족들은 그걸 알았고요. 저만 몰랐네요. 남편이 맞나? 재혼한 부부였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의심을 안 했던 것이 내 딸이, 내 누나가 갑자기 재혼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뺏겼네? 라고 하는 경우 사실은 상속 관련한 사건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아버지가 갑자기 되게 젊은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려. 그러면은 그쵸, 그쵸. 아들, 자식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 다 뺏겼네? 막 박탈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사건인 줄 하고 알았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혼인 그 짧은 기간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폭행은 이루어졌고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걸로 보이는 것이 다친 자국들이 온몸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뭐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남편은 네. 이 남편은 좀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사단을 내고. 그쵸. 나타난 현상은 때려 죽인 건데 네. 살인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폭행을 일삼으면서 네. 죽이겠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겠죠. 다만 상해를 한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내가 이렇게 때림으로써 그 사람이 다친다. 네. 그런 생각은 당연히 했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 상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다쳐서 뇌를 손상당했고 그걸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상해치사로 처벌을 받습니다. 치사로. 예. 와. 상해치사는 살인죄는 아니지만 처벌이 살인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결국에는 징역 14년을 받았습니다. 14년. 예, 살인죄가 법정형이 일반적으로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5년도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상해치사로 14년을 받았으면 얼마나 심각했던 거. 네. 그러니까 뭐도 되는 거네요? 네, 앞에 네.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때려 죽였으니까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죽여 마땅한 사람인 것도 맞죠. 당연하죠. 하지만 14년형에 처해 있고 지금도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다. 제가 이거를 답변을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느낌이 안 와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가정적이고 멀쩡한 사람처럼 외부에 보이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뭐 남자 여자 따지지 않습니다.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맞으니까요. 이 방금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은 몰랐어요. 물론 접촉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때릴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부부관계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관계예요. 그쵸. 당사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고 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부부 사이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때릴 거야. 이런 거를 예상을 할 수는 없죠. 다만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주의를 하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발적으로라도 이 폭행의 징후가 보인다던가 이게 2번이라도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적 폭행을 일삼진 않지만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싸우는 경우에 이런 경우 있어요. 차마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다 부셔요. 유리창을 깨고 TV를 부시고 밥솥을 던지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직접적 폭행이 현재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일어날 수 있죠. 네. 어쨌든 사회 일반인이 갖춰야 될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폭력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사건 속에 최악의 사건이 숨어있는 또 2번째 사례 들어봤습니다.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다른 것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장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이걸로 인해서